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식재료 하나가 부족해 나라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마트 진열대는 텅 비고 시민들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지구 반대편 한 나라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상상조차 못했던 첨단 예측 시스템 덕분이었죠. 위기가 터진 후 허둥대는 대신 미리 예측하고 막아내는 능력. 결국 자존심을 버린 미국은 이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 그 놀라운 비밀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단입니다.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금융 뉴스 통신사에서 20년간 경제 흐름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어떤 경제 지표로도 설명하기 힘든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사려고 시민들이 끝없이 늘어선 줄, 공허하게 텅 빈 마트 진열대 앞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갈 길을 돌리는 사람들, 심지어 정부의 무능을 외치며 거리를 메운 시위대의 분노까지. 이건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마비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오랫동안 카페를 운영해온 샘을 찾아갔을 때 그는 계란 없는 브런치를 팔 수 없게 되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텅 빈 테이블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식재료 부족을 넘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그의 절망적인 표정 속에는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당혹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저 역시 이것을 일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치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시카고, LA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면서 이것이 전방위적인 위기임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바로 그때 보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농무부의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저력이라면 이 정도 위기는 금방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지만 그날따라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곧이어 단상에 선 농무부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심각한 계란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계란 수입을 긴급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기자석 전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였고 저 역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대국 미국이 그것도 기본적인 식료품인 계란을 식량 자급률이 높지 않다고 알려진 한국에게 심지어 협의를 통해 들여온다고요? 분석가로서 냉철함을 유지해야 했지만 미국의 위상이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차관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이 AI 기반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이번 조류 독감 파동을 성공적으로 관리했으며 미국 정부는 단순한 계란 수입뿐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워싱턴의 공기는 뉴욕의 절망과는 또 다른 차가운 굴욕감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로비를 빠져나오는데 정치부 기자로 일하는 동료 클로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어요. 제 당혹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그녀는 지금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식량 안보, 즉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임을 날카로운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은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미국의 굴욕이라는 감상적인 생각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요. 이건 분석가로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근처 커피숍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굴욕, 한국의 계란 구걸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떠올리며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문득 멈췄습니다. 왜 한국은 괜찮았던 걸까요? 단순한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호기심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저는 즉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물 수급,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산량, 소비 패턴, 질병 확산 가능성까지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었죠. 위기가 터진 후에야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는 미국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철학의 차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즉시 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계란대란의 경제적 충격 분석을 넘어 한국의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요. 이것이 미국의 시스템 실패를 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보스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제 주장의 중요성을 인정한 듯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오라는 조건을 달아 한국행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워싱턴 DC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미국 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조지타운의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릴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계란을 구하지 못해 매일 찾아오는 단골 노인들에게 미안하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사태가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이어서 찾아간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창고 관리자. 노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몰려드는 주문과 턱없이 부족한 재고 사이에서 벌어지는 혼란, 부족한 물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의 불신과 갈등에 대한 그의 생생한 증언은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니라 유통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에도 이런 물류대란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젓는 그의 모습에서 시스템, 신뢰도 붕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은 초등학교 영양사 에바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을 식단에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그녀의 깊은 우려와 절망감은 이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 시스템의 중요성을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미국 식량 위기에 한국의 SOS라는 헤드라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괴감과 분석가로서의 냉정한 호기심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계란 문제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내에서 입수한 비공식 경제 분석 보고서는 제 생각을 더욱 뒤흔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을 통해 주요 식재료의 수급을 전국 단위로 안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는 위기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기 발생 전에 관리하는 예방적 시스템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최근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간 꾸준히 고도화되어 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었죠. 미국에서는 트럭 운송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시스템과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경험했던 혼란스러운 미국 공항과는 너무나 다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신속한 입국 절차 때문이었죠. 식품 시스템 관련 취재 목적을 밝히자 방역 절차는 예상대로 꼼꼼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연이나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약속된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물류 허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운영팀장 민호 씨는 저를 거대한 관제센터 같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전국 마트와 물류센터의 재고 현황, 상품의 이동 경로, 심지어 지역별 예상 수요까지 실시간 데이터로 시각화되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그는 직접 시스템을 조작하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재고를 최적화하고 예측된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조류 독감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체 공급망이 가동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도로 중시하며 위기를 통해 단련된 한국 사회 특유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깊은 자부심 같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취재를 마치고 서울 시내의 평범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메뉴판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란찜, 오믈렛 같은 요리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봉했던 미국의 자유시장 원칙이 어쩌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재 공급망 관리에는 오히려 취약점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 효율과 안정을 추구해야 했던 한국의 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답을 찾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식량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확인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위치한 첨단 농업기술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펼쳐진 농촌 풍경은 어딘가 익숙한 듯 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생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잘 정돈된 현대적인 연구동 건물과 넓게 펼쳐진 태양광 패널, 그리고 무엇보다 마치 첨단 연구소 입구처럼 철저하게 운영되는 차량 및 인원 소독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미국의 일반적인 농장 이미지와는 그 시작부터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구개발 리더인 준서 씨의 안내로 들어선 내부 통제실은 정말이지 나사의 관제센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수많은 모니터에는 개별 농장의 온도, 습도, 사료 섭취량 같은 기본적인 환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가축들의 활동 패턴 변화, 심지어 미세한 질병 징후를 나타내는 생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복잡하게 분석되고 있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단순히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질병 발생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그 확산 경로를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 시스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데이터가 특정 농장이나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연계된 농장 및 관련 기관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잠재적 위험에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는 미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 차이를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사후 복구 중심의 미국 시스템과 달리 한국은 사전 예방 및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했고
제가 막연하게 느끼던 차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들른 구내식당에서는 젊은 연구원들과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대화 속에서 자신들의 일이 단순한 농업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식량 안보를 지키고 국민들의 식탁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임무라는 뚜렷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그의 마지막 설명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관리이며 진정한 관리는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 이것은 단순한 운영 매뉴얼의 차이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제 분석 보고서의 방향을 명확하게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하는 선진적인 시스템과 그 밑바탕에 깔린 철학이라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취재 일정은 한국의 국가식품 전략을 총괄하는 지훈 자문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63빌딩의 고층 한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그 너머로 빼곡하게 들어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한 기적적인 성장의 에너지가 그 풍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압축적인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는 필연적으로 효율성과 위기관리 능력을 극한까지 단련시켜야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군요. 잠시 후 나타난 지훈 자문관은 유창한 영어 실력과 온화하면서도 예리한 통찰력이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미국의 계란 부족 사태와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시스템의 성공 요인을 묻자 그는 기술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게 식량이란 단순한 상품 이상의 의미,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인 위협에 늘 노출되어 온 한국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식량 안보 확보는 국가 존립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데이터 기반의 예측 시스템, 신속한 물류 체계, 선제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은 그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의 설명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국가 단위 통합 생태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기업의 기술 투자, 농가의 생산 관리 노하우, 유통망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심지어 소비자의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한국 식량 관리 시스템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정갈한 한정식이 나오는 동안 이어진 깊은 대화 속에서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미국 시스템의 우월성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제 심정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분석가로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으러 왔지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요. 그는 제 솔직한 고백에 의외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한 외교적 행위일 수 있으며 때로는 과감한 모방이 독자적인 혁신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의 열린 시각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보스는 물론이고 워싱턴의 정부 관계자들까지 제 분석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아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고심 끝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해야 할 것은 계란이 아닌 위기를 관리하는 선진 시스템이다. 이 제목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플래시 세례에 둘러싸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작성한 심층 분석 보고서가 이미 주요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고 온라인에서는 그야말로 격렬한 토론을 촉발하고 있었더군요.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계란이 아닌 시스템이라는 제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짐을 풀 시간도 없이 CNN의 저녁 뉴스 특집 생방송 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모니터를 통해 제 보고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중국 출신 경제평론가 미스터 첸과 미국의 저명한 식량 안보 전문가 닥터리 사이의 설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죠. 미스터 첸은 한국 시스템의 독창성을 폄하하며 중국의 시스템이 더 우월하고 한국은 이를 모방했거나 중국 기술에 의존했을 뿐이라는 식의 근거 부족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발언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직접 확인했던 시스템의 고유성과 운영, 철학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닥터리가 그의 주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시스템 구축 시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량 안보 지수 내 투명성 평가 점수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 시스템의 핵심적인 강점은 단순히 규모나 특정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과 데이터 기반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 중심의 운영 철학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죠. 결국 미스터 첸은 제대로 된 반론을 펴지 못하고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다 침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제 보고서가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 국제적인 자존심 문제와 미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논쟁으로 확산되었음을 실감했고 동시에 제 분석의 핵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사실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군사력이나 금융 시스템처럼 거대한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동안 한국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식량 안보라는 기초 시스템에 꾸준히 투자하고 이를 고도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죠. 위기 상황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백악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농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보회에 경제자문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인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였죠. 저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확인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그 밑바탕에 깔린 철학, 그리고 미국이 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분석과 제언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농무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식량 안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한국과의 공동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저에게 그 자문단의 핵심 멤버로 참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란 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선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과 철학을 미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장관은 이 결정이 미국 식량 안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강대국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식량 위기의 고통을
직접 겪었던 대다수 시민들과 실용주의적인 전문가 그룹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정책자문단의 일원으로 다시 한국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배우려는 용기만 있다면 어떤 위기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말이죠. 이번 여정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의 예상치 못한 식량 위기 속에서 분석가 에단 씨가 한국의 선진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발견하고 미국이 결국 한국에게 배우기로 결정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단순히 계란을 주고받는 문제를 넘어 위기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한국의 시스템과 그 안에 담긴 철학,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려는 용기를 보여준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저 역시 에단 씨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스템을 구축해온 지혜와 위기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따뜻한 응원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